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입니다. 서프라이즈 라방입니다. 일요일 오후죠. 저도 잠깐 외출하고 들어와서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 트라이 윤계상 씨 나오고 그 럭비부 감독으로 나오죠. 어제 아마 12회가 종료되었을 텐데 저는 요즘에 그냥 넷플릭스를 보거든요. 그게 광고도 없고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젊은 시절에 운동을 저는 참 못했거든요. 그런 게 항상 좀 아쉬웠어요. 요즘에 다시 이제 나도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PT 받은 지 그래도 한 몇 달 됐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몸의 좌우 균형을 좀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제가 조금 그 다친 그런 게 있어서 재활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육도 좀 늘고, 그리고 그 기구들도 조금 무게를 올려가면서 약간의 쾌감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열심히는 못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PT 받고 1번 정도 필라테스, 아니면 한 번을 필라테스로 이제 한 번 이렇게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여력이 안 돼서 그냥 주 2회 PT를 잡고 실제는 가는 거는 한 번 정도, 아마 2주에 3번 정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튼 시간을 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죠. 아직 저녁하기는 조금 이르고, 또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분들은 또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또 엄마가 어떤 거 해야 될까, 좀 애매한 시간인데, 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밤에 라방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간 될 때 여러분들 그냥 참여하실 분들 참여하셔서 같이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고, 또 여러분들 질문 답해드리면 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러브지원님, 이선양님, 이선양님이시겠죠? 네. 오늘은 성북동, 평창동, 부암동, 종로구하고 그 다음에 그 성북구가 경계에 있거든요. 삼청동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거기 이렇게 드라이브 하고, 사실은 화요일날 그 내시경이 있어요. 요즘은 내시경이 알약으로 먹으면서 좀 식단 조절을 많이 해야 되던데요. 그래서 김치도 먹으면 안 되고, 콩 종류를 먹어도 안 되고, 뭐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먹을 수 있는 게 두부, 그 다음에 생선살, 흰쌀밥, 이 정도만 먹을 수 있나 봐요. 그랬더니 조금 식사가 좀 불편했어요. 특히 김치를 못 먹으니까 너무 힘들던데요. 드라이브 하고 돌아오는데 길을 조금 원래 오던 길로 안 오고 그 고가도로, 내부 순환도로 이쪽으로 왔더니 세상에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저는 그냥 차에서 자면서 왔습니다. 아마 남편이 힘들었을 거예요. 네. KRAN, 리님, 그다음에 산주렐라님이신가요? 산주네릴라 맞네요. 에스더님, 엔젤라님, 어서 오십시오. 아직까지도 더워요. 상당히 덥죠.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가을을 못 느끼고 바로 겨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섭섭하긴 해요. 교과서에 항상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뭐 이렇게 워딩이 나오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죠. 그냥 여름하고 겨울만 있는 느낌이 든다. 바이 앨리스 님이 갱년기와 사춘기가 만나 정신과에서 안정제 먹고 있는데 또 너무 가라앉네요.
선생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 약들이 조금 까부러진다고 하죠. 왜 우리가 한국말로. 네, 그렇게 돼요. 예, 저도 약이 그래요. 제가 요즘에 그 신경통 약을 먹는데 그 약의 부작용을 보면 뭐 소화장애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졸림, 나른함, 뭐 이런 게 막 있어요. 예, 그래서 의사한테 원래 이러냐 했더니 많은 약들이 그런 부작용이 있다 그래요. 보통 그 ADHD 약들도 굉장히 진정제 같은, 아이들이 약간 왜 눈에 초점이 좀 흐리고 멍한 상태 있잖아요. 또렷또렷하지 않고 그렇게 아마 캄다운 시키는 그런 안정제의 기능이겠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러실 것 같으니까 그거를 그냥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시간은 좀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실제로 약을 이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약을 안 먹었다고 생각하면 또 굉장히 또 재미있게 유쾌하게 보낼 수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갱년기, 사춘기는 우리가 아는 병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지는 병이잖아요. 병원에 가면 정말 너무 많은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뭐 손이 안 좋고 어깨가 안 좋고 다리가 안 좋고 그래서 병원을 가면 그래도 내가 이거는 그냥 약 먹고 고칠 수 있고 생활에 불편은 있지만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까르페디엠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올여름은 길어도 너무 깁니다. 정말 길죠? 정말 길어요. 상준엘리아님이 선생님 여전히 고우시네요. 원래는 집에서 저는 항상 그 잠옷 린넨 원피스 입고 있는데 지금 방송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 강의할 때 입는 정장 원피스예요. 근데 이 부위가 워낙 너무 심하게 파여가지고 안에 이너를 이렇게 이너를 하나 얇은 거 덧대 입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이너는 우리가 안 사게 되잖아요. 너무 과감하고 그리고 이걸 한 개만 입었을 때는 뭐 거의 뭐 센 언니, 나 센 언니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런 애를 갖다가 검정 같은 거에 살짝 매치하면요 굉장히 조금 다른 분위기가 나요. 그래서 이 옷은 아마 백화점에 유명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할인도 많이 하고 아무도 안 사가는 그런 옷이죠. 이너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너 사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얘를 그때 얼른 가져왔는데 한 몇 년에 한 번씩 입나 봐요. 예, 이너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아놨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준비님, 네, 서야님, 어서 오십시오. 네. 카렌님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KRAN. 네, 어떻게 읽을까요? 네. 7세 아이가 최근에 고집 반항이 시작되어서 매우 힘이 듭니다. 최근 소마 학원을 등록했는데 무조건 거부하는데 더더 힘듭니다. 시기를 잘못 잡았나 생각 들고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이제 아이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아마 무조건 거부할 때 기분 좋게 놀이터라든가 공원에 가서 아이를 한번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누구야? 엄마가 너한테 궁금한 거 있는데 이럴 거예요. 이럴 거예요. 엄마는 너를 네 생각이 듣고 싶어. 엄마가 이러이런 학원이 누구누구가 좋다고 했고 엄마가 판단했을 때 이런 게 너한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너한테 가보라고 하는 건데 너는 싫어? 엄마가 처음부터 너한테 의논하지 않아서 싫어? 아니면 공부하는 게 싫어? 아니면 그 학원이 어려워? 라고 이 아이의 마음에 스탠스를 나는 아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이 대 엄마가 아니라 그냥 1대1의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도 뭐는 느끼냐면 우리 엄마가 나를 존중하구나 느껴요. 우리 엄마가 날 예뻐하다 칭찬하다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구나. 그럼 애가 분명히 뭐라고 툭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반박하거나 윽박 지르지 말고 그래
그 상황을 보시고 이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계속 아이한테 설득하면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하셔도 되고, 만일에 아니다, 우리 애는 아직 이런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인생에 쏘면 안 다닌다고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나의 그 자아가 좀 생겨. 그리고 날 표현할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독립심이니까. 그때 엄마가 얼마나 그거를 지지해주고 존중해주는지가 상당히 좋다. 예, 그런 기회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이엘리스님은 선생님 감사해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살게요. 그렇죠. 예, 감사하죠. 세상에 감사 일기, 그 다음에 뭐 아이들 우리 장점 리스트 이런 거 써보면요, 내가 너무 행복하다 많이 느끼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실비아님이 모자와 귀걸이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얘는 그렇게 비싼 모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여름에는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들어있는 게 통기가 좋아요. 얘는 스왈롭스키. 얘는 이제 뭐 우리 외국 나갈 때 면세에서 애매한 거 사기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면세는 한번 하고 싶어. 근데 뭔가 이렇게 살만한 건 없어. 그리고 또 너무 사고 싶은 건 비싸. 이럴 때 저는 스왈로스키 가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진주에다가 이렇게 한 건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산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가 부위가 많이 파여 있거나 이럴 때는 귀걸이가 좀 길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어울리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네. DNS WKS님 어서 오세요. 네. 네, 크라님이 아이와 진솔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그럼요. 미나상님 들어오셨어요. 일요일 오후 우리 코치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제 기분이 업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0분 전 모습과 이 모습을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이 아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가끔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놀러 올 때 있잖아요. 그럼 제가 외출복을 입고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저는 집에서는 정말 이렇게 속옷을 못 입어요. 브레이저 못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한 장짜리 팬티만 입고 한 장짜리 린넨 원피스 입는데 그런 원피스가 되게 세련된 게 아니라 꽃무늬 있잖아요. 꽃무늬. 근데 시장에 가면 파는 것들이 있죠. 근데 사실 또 그렇게 싼 건 아니에요. 한 장당 그래도 한 3만원, 2만원 정도. 근데 그거를 매일 입고 매일 빨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달나달해질 정도로 입어요. 근데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그럼 이제 친한 친구가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입고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후다닥 옷을 갈아입으면 애들이 기절을 해요. 너 뭐냐? 너 어떤 게 네 모습이냐? 둘 다. 그렇게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모든 식구들이 다 집에 오면 무조건 파자마예요. 잠옷 입고 삽니다. 편하게 좋지 않아요? 네. 자, 준비님, 초5 남아 처리 속도가 느려 숙제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등 수학 양도 많고 한국식 영어학원에 국어학원 숙제까지 허덕이고 있는데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본래 유유자적한 스타일입니다. 저만 속이 터집니다. 아마 아이가 초등학교 때 저학년 혹은 유아 때 이 주간계획표를 만들어서 훈련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책 엄마주도 학습에서 아니면 다른 많은 영상을 통해서 주간계획표를 만들어서 내가 하루에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는지를 훈련시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5학년이지만 그런 훈련이 안 돼서 자, 내가 수학 숙제, 그다음에 영어 숙제, 국어 숙제를 무슨 요일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끝내. 그러면 나는 자유를 얻어. 이 맛을 봐야 돼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간계획표를 꼭 세워서 아이가 루틴하게 해야 돼요. 이게 매번 할 때마다 하기 싫고 찝찝하고 그러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주간계획표를 써서 그거를 실천하면 그냥 약간 AI처럼 해요. 수요일 4시 영어 숙제 1시간 뚝딱 이런 식. 금요일날 7시
국어 숙제 30분 뚝딱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약간 해치우는 느낌으로 미션 클리어, 미션 클리어 이런 식으로 툭툭툭 몸에 배워야지.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고 났더니 내가 게임할 시간도 있고 유튜브 볼 시간도 있고 내가 행복하다. 그런 달콤한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애들이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아이랑 같이 계획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백주님. 네. 학원 선생님들은 머리는 좋은데 호기심이 많은지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서현님이 코치님 초5 딸이 청담 기가반을 다니고 있는데 6학년까지 다녀서 알바트로스 전까지 보내고 싶은데 중등 1학기까지도 맘 같아서 보내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수학은 중2-를 진행하고 국어, 과학 주 1회씩을 하고 있고요. 수학 복습, 독서할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못 정했어요. 근데 초5가 지금 기간인데 1년 반을 한다고 알바트로스 전까지 갈 수 있을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근데 이제 이게 또 왜 우리가 알바트로스 전까지 해야 되냐, 사실 이제 저도 청담을 아이를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을 알바트로스까지 하고 바로 이제 토플로 좀 노선을 바꿔준 케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청담에서 어떤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5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영어를 좋아한다면 그래도 한 5학년, 6학년까지 이렇게 어학원 4스킬스로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만일에 영어를 싫어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지금 수학은 상대적으로 진도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엄마가 조금 선택할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우리 아이가 5학년이라면 저는 5학년까지 열심히 청담을 보낼 것 같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레벨업이 좀 빨리 되게 조금 엄마가 숙제도 좀 봐주고 예복습도 해서 어차피 내가 5학년 때 어학원 스타일로 공부한다 그러면 굉장히 본전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백업이 아주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영어 시험이 이제 문법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문법을 이 친구가 한 학기 할 수 있을까? 아니면 2번 돌려야 될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한다면 적어도 6-2에는 만일에 중학교 내신을 잘 만들어서 특목자살을 목표로 한다면 오히려 저는 조금 내신으로 옮겨 타도 된다라고 현실적인 팁을 좀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5학년이면 좀 2-1이면 6학년, 7학년, 8학년 한 2년 반 정도 선행인데 이거는 그냥 선행을 빼보고 선행이 너무 벅차다 그러면 조금 천천히 나가도 되긴 합니다. 예. 국어는 주 1회 가는 거 맞고요. 근데 국어학원에서 아마 독서도 아마 오히려 같이 하기 때문에 국어학원이 독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독서할 시간을 별도로 만들지 말고 오히려 국어학원을 더 충실히 다니면서 국어학원에서 추천하는 책을 더 읽는 것도 현실적인 도움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면 조금 지역이 어딘지 모르지만 조금 더 레벨업이 좀 빨리 되게 좀 해줘 봤으면 좋겠어요. 훈서님 들어오셨네요. 코치님 오늘 의상이 정말 멋집니다. 네, 그냥 원피스에 이너 하나, 코디하고 모자하고 보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조금 엣지 있어 보이죠? 이 원피스가 되게 오래된 건데 얘가 쓰면 되게 멋있어요. 얘는 제가 큰 강의할 때 뭐 200명, 300명이나 뭐 더 많은 사람 나서 무대가 클 때 그때 입는 의상인데 오늘 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봤는데 이 옷이 좀 입고 싶더라고요. 서아님, 코치님 감사합니다. 속이 뻥 뚫렸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학년에 따라 현실적인 팁을 줘야지 여러분에게 뭐 대답이 아름다운 뭐합니까? 그쵸? 저는 또 약간 T예요. 그래서 정말 대문자 T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 안에 내면은 굉장히 더 감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좀 혼란스러워요, 저도. 근데 우리 이 Q&A 할 때는 가급적이면 엄마들이 빨리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는 솔루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백주님이 미션 클리어 저희 딸이 잘한다고. 다행이네요. 준비님이 주간계획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뚝딱. 네, 미션 클리어의 달콤한 시간. 이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그 혼자만의 시간 되게 좋아해요. 내가 뭘 먹는 시간, 나 혼자 막 이렇게 뭉개면서 뭐 유튜브 보는 시간, 아니면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되게 필요하니까, 너가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내고, 그 대신에 정답률은 한 85% 이상 정도. 그러니까 엉터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만 체크한다면 아이들이 또 좋아집니다. 네. 정상어학원 커리큘럼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너무 좋은 커리큘럼이죠. 왜냐하면 이런 큰 학원들은요, 이 커리큘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몇 억씩 돈을 써요. 예, 그리고 정상어학원이든 뭐 최선어학원이든 청담어학원이든 다 오래된 학원들이고, 이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데, 이런 어학원의 특징은 커리큘럼은 좋아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소수 학원에 비해서 관리가 부족하죠. 즉 아이 한 명 한 명 한 명을 끌고 와서 도와줄 수는 없는 학원이에요. 이런 학원들의 특징은 그냥 내가 가서 받아 먹고 내가 소화시켜야 되고 내가 발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학원은. 그래서 어학원은 내가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커리큘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그걸 받아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네, SEURRING님이 안녕하세요. 피드와 릴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인스타는 네, 사실은 한번 하다가 제가 인스타를 중단한 적이 있어요. 왜 중단했냐면 피로도가 너무 쌓이더라고요. 어떤 피로도 코로나 전이에요. 그렇게 뭐 나 어디 갔다까지 내가 용서를 하겠는데 네, 우리도 왜 사진 하나 찍을 때는 막 뭐 치우고 찍지 있는 상태에서 찍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30% 정도 거품을 뺀다고 해도 저기 나도 가고 싶어 정보는 되잖아. 근데 제가 인스타를 왜 한때 이제 너무 싫어했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인스타에서 착한 척을 하더라고. 나 되게 착한 사람이야. 내가 많이 베풀어줘. 근데 제가 이제 그럼 이 업계에서 오래 했으니까 그들의 뒷모습도 좀 많이 알잖아요. 정말 내가 느끼기에 그때 제가 너무 어렸나 봐요. 가증스럽다, 이중적이다, 아니면 니네 아이들이나 잘 챙겨라,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집은 엉망이고 청소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왜 골목 청소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일단 내 것부터 먼저 잘해놓고, 또 물론 시간을 낼 수는 있지만 내 가족,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내가 마치 잘하는 척하는 건 전 좀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내 눈에 이상하게 많이 보여서 진짜 하기 싫어라고 몇 달을 안 했는데 너무 후회했잖아요. 그때 했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초창기였는데. 그래서 또 제가 나이가 들면서 아유 너도 참 속이 좁다. 뭐 그렇게 꼿꼿한 척하냐. 그러지 말아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물론 본질은 안 바뀌지만 그런 이해도 그래 저 사람도 뭐 저런 면이 있지 하는 거는 많이 느는 것 같긴 해요. 네. 너무 웃기죠. 은서원님이 오늘 어디 외부 강의 갔다 오셨냐고요? 아니요. 자다가 그러니까 오늘 그 드라이브 하고 점심 먹고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누워있다가, 예, 밤에 라방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다음 주에 저 대장 내시경, 미내시경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폐랑 복부 CT 찍었거든요. 예, 그래서 컨디션이 좀 되게 안 좋고, 그리고 뭐 손가락이나 이런 정형외과 약을 많이 먹으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다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밤에까지 뭘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좀 산뜻한 마음으로 라방을 하려고 옷을 입었는데 반응이 좋네요, 여러분들. 좋은데요? 네.
네, YU, 네, 유진영 님도, 네, 감사합니다. XODGK님은 비약분지 사립초 5학년, 올겨울 중동중 배정 때문에 미리 이사 가서 적응하려고 개포동으로 이사 가는데 여러 면에서 걱정되고 두려워요. 그런데 개포동이라고 중동중이 100% 되진 않아요. 중학교는 학군이 좀 다르거든요. 중학교는 이제 강남구 서초구가 같은 학군이에요. 네, 그래서 강남구를 이제 나누고 그걸 갖다가 8학군 이런 게 아니라 학교군이라고 학교군. 그래서 실제로 오히려 중동중을 배정받으려 하면 오히려 일원동 쪽으로 더 중동중 가까이 근거리 쪽으로 가야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이번에 강남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개포동에 그 재건축이 엄청 많이 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거기 중학교가 없는 상태로 인구가 늘다 보니까 개포동 아이들이 오히려 이 대치동이나 도곡동 쪽에도 많이 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중동은 저쪽이란 말이에요. 예, 수서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100% 여기에 이사 오면 중동중 갑니다 하긴 어려워요. 예, 학교군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어떤 학교군은 한 학교군에 17개 학교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진짜로 중동중을 원하신다면 개포동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부동산에 가서 이거는 뭐 공식 정보는 아닌데 뭐 작년에 뭐 이 지역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올해 또 변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포동에 중학교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구룡중 배정받을 수도 있고 또 새로 만든 또 개포동에 중학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캐슨이 오셨어요. 네. 어학원 활용 팁 정말 도움되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어학원은 여러분들이 그 레벨에만 관심을 가져요. 내가 무슨 반이다.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날 수업한 거를 내 아이가 확실하게 내 거를 가졌느냐, 그리고 그게 장기 기억으로 통하고 내 실력으로 남느냐, 이 쌓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어떤 반에 있다가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예, 그래서 물론 반이 높아갈수록 이제 공인 성적을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커리가 더 강화되고, 그 다음에 레벨, 읽기 레벨 지수도 올라가겠죠. 그거야 뭐 올라가는 건데 꼭 영어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실력에 맞고 그리고 재미있고 그리고 내 거를 막 가질 수 있는 거, 그것도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RIN님 7세 남아가 놀이식 영유를 2년차 보낸다. 일전에 2년차가 초등을 올라가면 영유 연계를 보내라고 하셨던 피드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다니는 놀이실 영유 애프터를 계속 보내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학습식 영유로 옮겨야 될까요? 아이가 폴리어학원을 힘들게 해서 3개월 다니고 놀이식으로 옮긴 이력이 있어요. 이전에 그런 이력이 있다고 해도 이제 아이가 컸잖아요. 그리고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을 거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놀이식에서는 이제 학습식보다는 아무래도 수업 양이 적다는 뜻이잖아요. 이 이름상에서 느껴진다면, 그러면 주 5회 가는 영유 연계 학습식, 예, 폴리 같은데 이런 데를 1년을 다니는데 아이가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엄마가 백업을 100% 해줘야 된다. 예, 이거 많이 백업해야 돼요. 그러면 되게 좋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어떤 학원을 약간 모니터 하러 갔어요. 정식으로 간 거예요. 숨어서 간 게 아니라 원장님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대치동 영어는 진짜 걱정이 될 정도로
우리가 왜 아이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가르쳐야 되나 라는 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그렇게 하길 원하는 엄마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느꼈어요. 예. 아이들이 영유 나와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느 학원을 가느냐가 그 시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봐요. 예.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일주일에 2번 3시간씩 계속 글을 쓰고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하고 또 5학년 6학년 중1 중2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대치동 영어라며 저는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예. 근데 많은 아이들이 그럴 때는 또 그게 100% 우리가 나쁘다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근데 질려버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런 경험이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또 지금 또 실제 이 유치원에 가서 봤더니 아이가 영어를 굉장히 모국어처럼 받아들이고 재밌어하고 자신감을 갖는다며 때로는 도전하는 것도 괜찮아요. 엄마들이 우리 애가 못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튼튼하고 도전심이 있어요. 단 아이가 도전했을 때 실패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너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도전한 것 자체를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얘가 잘 모르게 엄마가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아이가 자신감이 생겨서 여러 일을 할 수 있죠. 아니 6살 때 그거 못했다고 네 지금 8살 때 못하나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지금 너무 겁을 내는 거다. 엄마가 더 용기를 내라. 실패하면 어때요? 그까짓 거. 그렇죠? 자, 실비아님이 코치님 가끔 듣는 이야기 중에 초등 때 선행 없이 평범히 지내다 중등 혹은 고등 때 갑자기 정신 차려서 역전해서 좋은 결과 내는 아이들이 흔치는 않죠. 문해력이 좋고 머리 좋은 아이들이 가끔 이런 역전도 가능한 듯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100%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그냥 이런 거예요. 서울대에 어떤 아이가 갔냐면 한때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절에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절에 맡겼어요. 아이가 동자승이 된 거죠. 그런 아이들. 예.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또 섬이야. 배를 타고 어떤 학교를 다녔어. 어떤 분교 막 이런데. 예. 근데 여튼 아이가 서울대 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얘가 정말 실력이 잘해서 물론 노력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요 전형 자체도 그런 전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애를 야단칠 게 아니라 우리 애가 그 조건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컨디션이. 아시겠어요? 근데 교육과정이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12년 교육과정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과학교과서만 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가. 놀다가 얘가 무슨 하늘에서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역전한다?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믿지도 말고 기대하지 말자. 그냥 따박따박 시키자. 그러다 이게 쌓여야 되면 이런 거는 있겠죠. 왜? 따박따박 했는데 애가 물리가 안 튀어. 못 알아들어. 보통 30분이 알아들기를 우리 애는 2시간이 걸리더라.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달으면 2시간이 1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30분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물리가 튄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선행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이랬는데 이게 되겠냐. 이거는 조금 뭐랄까 약간의 그 종교 같은 얘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아이들의 실패를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겁낼 필요 없어요. 자, 너는 실패해. 내가 뒤에서 너를 밀어줄게. 지지해줄게. 아이가 사실은요. 실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아요. 엄마들이 속상해하지. 엄마들이 창피해하고 엄마들이 속상해하지. 아이들은 틀릴 수도 있지.
그리고 틀린 게 어느 정도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자꾸 그거 틀린 거를 굉장히 겁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틀리면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는 100점이 아니라 90점 이상이면 90점하고 100점을 같은 점수로 주는 거예요. 해보라고. 도전해보라고.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처음에 음식을 했는데 너무 맛이 없어. 남편이 먹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꾸 하다 보니까 연습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맛있네, 이렇게 맛있네, 궁리하면서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트 한번 날려보십시오. 예, 우리 일요일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는 하트 사랑을 한번 저도 느껴보고 싶네요. 참 이게 라방이 옛날에 어떻게 자주 했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참 시간을 내는 게 참 어려워요. 예, 저 진짜 큰맘 먹고 여기 온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되네요, 시간 내기가. 자, 밤마실님이 초1 남아 어린이 교과 수학학원과 사고력 수학 둘 중에 한 곳을 다녀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아이에 따라 다르지만 초1, 초2 교과는 사실 교재로 집에서 엄마표로 해도 돼요. 그런데 지필사고는 전문가한테 배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 글만 본다면 당연히 사고력 수학. 예. 그래서 제가 7세, 8세, 9세, 3년은 사고력 수학의 골든타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코치님 말씀에 더더욱 공감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큰애 키울 때 고등학교 입시할 때 정말 많이 실패를 맛봤었거든요. 고등학교 입시만 편입까지 합쳐서 7번을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외고가 서울권 외고, 경기권 외고 나눠서 입시를 한 게 아니라 같이 했어요. 예. 그래서 서울권에 살아도 경기권 외고를 또 할 수 있었고 또 1차, 2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시를 외고 입시를 4번 치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편입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만일에 떨어지는 걸 내가 많이 너무 상처를 받고 또 아이가 그게 트라우마가 되면 아이가 다시 일어날 수 없죠. 예,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과정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실패도 해보고 힘도 들어본 애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번 그 드라마 트라이에서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최고에서 많은 경기를 했고 많은 훈련을 받았고 정말 그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그 힘든 고통을 참아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다시 일어서는 힘을 줄 것이다. 저는 그 얘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우리는 실패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엄마가 조금 담대해야 돼. 그렇지 않을까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것들이다. 쉬운 문제도 실수해서 틀려놓고 행복하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이윤정 님이 초5 여아 독서 논술 1회 독서학원 1회 독서를 주 2회 다니네요. 영어 주 5회 피아노 주 5회 구몬수학 구몬한자 수학학원은 이번 달 한 달 쉬는 중입니다. 학원 방향성 코치 부탁합니다. 수학 선행은 못하는데 선행을 못하면 수능에서 힘든가요? 윤정님 초5를 초2라고 바꿔도 얘는 초2가 이렇게 공부하나 할 정도의 사교육 지금 현황이에요. 아니 얘가 5학년인데 수학 선행도 안 되는데 피아노를 주 2회를 간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몬수학 구몬한자를 한다?
독서는 뭐하러 2번이나 가죠? 예, 영어도 너무 많아요, 횟수가. 예, 어느 것 하나 이 아이의 실력을 심화까지 끌어올리기 되게 힘들 것 같고, 결정적으로 5학년인데 수학 선행을 못 나가고 피아노, 영어, 구문을 한다는 거는 입시 방향과 맞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안 맞다. 샤론코치 클래스가 그게 학부모 대상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거든요. 거기에 중등반 클래스를 듣든가 초등고 클래스 B 과목학습법 강의를 다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저한테 오늘 질문 잘하셨어요. 다 갈아엎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닙니다. 지역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학교 가기 힘들다. 너무 세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지금 상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해요? 예, 괜찮아요 라고 위로를 해야 되나요 제가? 그건 아니죠. 예, 네, 지윤이 님이 대치동 초3 작년부터 학원을 보내니 벌써 초6 수학을 나갑니다. 다른 데로 옮기려고 시험 보니 다시 초3을 하래요. 다른 학원으로 옮길까요? 수학 머리가 없는 것 같은데 심화시켜야 될까요? 3학년 4학년부터는 심화도 해야 되고 선행도 같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헤어컷을 했어요. 펌을 했어요. A샵에서. B샵 가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 잘못해왔다. 머리꼬리 이게 뭐냐. 그렇죠. 학원의 레벨 테스트는 공인 성적이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친구가 3학년이잖아요. 이제. 예. 그러면 6학년 선행을 나갔더라도 자기 학년 거 최상위 수학을 풀 수 있는가, 몇 점 나왔느냐는 또 중요해요. 그 체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A단이다가 B단이었는데 B에서 완전히 너무 실망 어린 솔루션을 준다 이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만일에 그러면 나라면 지금 내가 다니는 학원에서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얘가 자기 학년 심화도 되는지 그렇게 해주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혹여 이걸 엄마가 알고 있는지, 우리 애가 수학하면서 어떻게 수업을 듣는지, 예, 그래서 이거는 같이 나가는 거다. 자기 학년 심화 앤드 선행 이렇게 나가야 된다. 예, 그리고 학원 레벨은 그냥 학원에서 겁주는 경우도 많고 말도 안 돼요. 대치동 학원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중학교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데에서 거의 고시 수준으로, 예비 고1 고시 수준으로 뭐 7세 고시 이런 것처럼 시험을 봤는데 뭐 점수 어마어마하게 낮죠. 근데요, 예비 고1 중3 아이인데 거의 고등이 고2까지 다 끝낸 애들이 볼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거는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학원 레트에 대해서 이게 공인 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곧 학군지 이사로 걱정하고 있었는데 코치님 말씀이 친정엄마 같아요. 아, 그래요? 친정엄마 같아요. 네. 중등반 클래스가 더 나을까요? 예,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네. 하여튼 그 목차를 보고 아이가 지금 과목 밸런스가 너무 안 맞거든요. 그럼 나중에 좀 힘들어져요. 그래요. 화이팅입니다. H11, 네, 5님. 코치님, IB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립초인데 학교에서 IB 교육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듯하고 학교 수업으로 도입해 오려고 합니다. IB는 일단 IB 교육하는 주체가 있고 각 나라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사서 운영하는 건데, 초등 파트가 있고 중등 파트가 있고 고등 파트가 있어요. 고등 파트가 IB 디플로마예요. 이건 이제 공인 성적인데, 우리가 보통 수능은 고등학교 과정을 하지 않아도
수능을 볼 수 있죠. 근데 IB 디플로마는 IB 교육을 받은 애들만 그 성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초등부터 중등부터 하는 거는 학생 참여형 수업, 토론 발표형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굉장히 수업이 좋죠. 예, 좋은 수업은 맞아요. 문제는 그 고등학교를 나오고 IB 디플로마를 받아도 전 세계적으로 입시에서 IB를 그렇게 인정하는 데가 많지 않다. 그리고 트렌드는 한국은 수능이고 미국은 SAT고 방향이 좀 다르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립학교에서 특세 교육을 하는 거니까 초등 때 그냥 따라가는 거는 뭐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네, BUBBLEKY 네, 유미님이 내년 초3, 올해 초2죠. 미국으로 주재원을 갈 경우 구몬 같은 수학학지를 등록해서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미국에도 구몬이 있을 거고요. 저는 그 드릴식으로 하는 연습은 꼭 구몬이 아니더라도 연산 그 문제집은 있고, 그리고 EBS 만점왕 같은 거 활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재원을 몇 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는 미국에서 EBS 수업을 좀 충실히 하고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괜히 학습지를 샀어. 그리고 또 뭐 올해 계약을 했는데 가서 걔 밀렸어.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너무 미워할 수 있어요. 돈 아깝다 생각하고 아이는 아이다. 제가 왜 이 경우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2001년도에 그 캐나다에 유학 갈 때는 그런 것도 없을 때여서 EBS 테이프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VHS, EBS를 테이프를 사서 그 큰 그 실물을 캐나다로 가져갔어요. 제가 답은 안 봤다예요. 오히려 거기 가서 그냥 수학 과외 시켰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그럴 필요 없지 않을까.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구몬학습은 몇 학년까지 하면 좋으나요? 아이에 따라 다르죠. 아이에 따라.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대상자가 하나의 라인이라면 그거는 만점을 목표로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률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어디 뭐 예식장 뷔페를 갔어요. 그 맛이 아주 고급진 맛은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예. 왜 우리가 오마카세를 가고 왜 스시 장인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준 스시를 먹나요? 그냥 회전초밥하고 뭐가 다르냐? 다르지 않을까요? 퀄리티가. 이거는 개별 맞춤형으로, 물론 요즘 뭐 구몬이 다 AI 도입을 해서 개별 맞춤 하긴 하는데 저는 이런 학습이 되게 좋아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약간 이 아이한테 공부 훈련도 시키고 또 선생님이 오셔서 몇 분이라도 또 아이 돌봐주시고 이런 거 되게 좋죠. 왜냐면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으니까. 근데 이거를 굳이 마치 이거를 졸업을 하는 게 우리 아이 성실성 있냐 하는 거는 조금 나는 약간 너무 올드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고퀄리티가 많아요. 왜 여러분이 자꾸 대치동으로 이사 오려고 하죠?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학원이 많지 않은 지역은 막 말이 멋있어. 무학년 수업이래. 그래서 막 2학년하고 3학년하고 6학년하고 같이 수업을 들어. 여러분, 수업이라는 거는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회가 있어요. 학원 사회성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고퀄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거지, 구몬 자체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이에 따라 다 다르다. 다르다. 아이가 뭐 필요하고 아이가 그냥 엄마 나는 하루에 5분씩 그냥 이거 계속 연습하고 싶어 그러면 해도 괜찮죠. 예, 근데 그거를 꼭 해야 된다. 사실 이런 것 같아. 항상 왜 우리가 코스트코 가서 장을 받으면 그날은 코스트코 진짜 딱 먹어야 되는 뭐 스시나 먹지 그거를 요리해서 할 정도 에너지가 없지 않아요? 다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소분해서 넣는 것도 지치지 않아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뭔가 너무 많다. 너무 해야 될 게 많다. 그럼 사람은 질려서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책도 뭐 언니네에서 가져왔다. 누가 줬다. 당근에 샀다. 이런 책을 전시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읽을 게 아니야. 2년, 3년 후에 읽어. 그럼 저는 숨겨놓으라 그래. 그냥 박스에 넣어놔. 그리고 이 아이가
뭔가 새로운 게 필요했을 때 짠 하고 꺼내줘야지. 아이는 이제 3살, 4살인데 얘가 초등 6학년까지 읽을 책이 다 책장에 있어. 그 책 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절대 안 읽는다의 한 표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들이 요즘은 이제 찾아보려면 굉장히 과한 정보가 되게 많죠. 그렇죠? 근데 정보라는 거는 많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나한테 필요한 딱 그게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게 나한테 도움이 돼야지. 이것저것. 특히 여러분이 무료로 주는 파일을 보내면 DM으로 드립니다. 팔로우 하세요.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받아서 씁니까? 난 여러분이 쓴다면 굉장히 지혜로운 엄마라고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돈도 안 들이고. 그런 자료가 나쁘진 않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런데 대부분은 그거 받아봤자 열어보지도 않을 거란 얘기죠. 예,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공짜면 우리는 양잿물도 먹는다 하잖아요. 사실은 공짜는요, 가성비가 떨어져요. 안 봐요. 언젠가 봐야 되지 않을까? 안 봐요. 돈을 내고 해야지. 그러니까 옷도 그래요. 비싼 옷은요,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을 해요. 그래서 오래 입는 거예요. 뭐 묻음을 얼른 닦고 드라이 클리닝하고 보관 잘하고 어깨 처지지 않게 두꺼운 옷걸이 걸어놓고 이렇게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오래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싼 옷은 안 그러잖아요. 물빨래하고 구겨놓고 다림질 안 하고 그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 무료 파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시간에 오히려 아이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 시간에 오히려 아이랑 책을 하나 보고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정말 그것도 싫다. 나만을 위해서 힐링하는 거. 이것도 좋잖아요. 예, 그랬으면 좋겠다. YS 리님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초1까지 보냈어요. 한국에 초2 때 왔어요. 현재 6학년입니다. 네. 중학교를 가야 하시는데 국제중에 보낼 생각이 없다가 급하게 관심이 가서 알아보던 중에 수학 선행은 안 돼 있는데 괜찮을까요? 발표나 프레젠테이션은 영어로나 한국어나 잘하는 편인데 수학이나 과학 같은 부분은 선행이 안 돼 있습니다. 영어로 소셜 스터디나 과학 등 수업은 무리가 없습니다. 국제중은 지필고사보다 수행평가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리고 문과, 이과가 다 같이 있을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최상위권 아이들은 이과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국제중에 나와서 영재학교 라인 타는 애들도 많고 또 문과나 아니면 최상위권 아이들은 전국자사, 외대부고나 민사고 가는 라인들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초2부터 6학년까지 다녔다면 굳이 미국 얘기를 할 필요 없고요. 예, 물론 아이가 뭐 시민권자 혜택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대원국제중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아이들이 오는 데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다 수학선을 안 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대부분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경쟁을 하는데 스타트 라인에 있을 때 불리한 거잖아요. 우리 아이한테. 그쵸?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국제중을 목표로 한다. 그럼 아이가 지금이라도 선행을 최소한 1년 선행, 중1까지는 끝내고 간다. 이런 뭔가 다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내가 우리 아이가 가서 불리할까 유리할까? 100% 불리하죠. 그렇지만 나는 국제중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궁극적으로 얘를 미국 대학까지 보내겠다. 그 라인 타보겠다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수학 선행을 시켜야 하는 게 더 맞죠. 중등과정 맛배기 해야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네. 국제중은 영어로 배우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는 스피킹, 라이팅 잘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학생의 그 수업이 일반 중하고 좀 다르죠. 참여형 수업이죠. 발표도 잘해야 되고 보고서도 잘 써야 되고 아이들과 협업도 좋아야 되고. 근데 대원은 특히 문과 엄마들 중에서 대원 국제중 대원 외고 라인 타려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 외고만 봐도 서울에 6개 외고가 있는데 대원 외고가 가장 독보적이에요. 수시 정시가 다 된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외고들은 정시가 안 돼요. 수능이 안 된단 말이죠. 일반고는 수능이 잘 되는 거에 비해서 갑반고는 수능이 잘 된다. 외고는 수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원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원 국제중 아이들도 굉장히 우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입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도 대부분 그래도 중간은 들어야 되니까 엄마가 국제중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수학 공부를 열심히 시켜라. 이게 더 현실적인 팁이다. 라고 말합니다. 초5 과학 선행도 해야 하나요? 과학학원은 언제부터 다니면 될까요? 저는 오히려 사회과학은 여러분이 선행을 걱정할 게 아니라 재학용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워낙 국영수에 밀려서 사회과학에 시간 투자 안 하시거든요. 자기학용과만 제대로 해도 선행이 아니라 자기학용 걸 제대로 하는 게 되게 더 중요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뭐 영재학교 과학고를 가려면 수학 선행이 더 많이 돼 있어야지 과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는 그래요. 네. 네, 수학 선행은 좀 더 열심히. 네, 그러시고요. 그리고 이게 또 추첨제이기 때문에 추첨이 돼야 돼요. 예, 실력으로 뽑는 게 아니라 운으로 뽑기 때문에. 근데 운이 정말 좋아서 들어가서 거기 가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입시를 항상 여러분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 첫 번째 따지고, 두 번째는 우리 애가 가서 거기서 적어도 30% 40% 안에 들 수 있느냐를 따지셔야 돼요. 지금 이제 내신 5등급제에서 34%까지가 2등급이거든요. 예전에 이거는요 3등급 후반이에요. 4, 11, 23, 40, 60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번에 이제 10, 34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교를 선택할 때 내 아이가 저기 들어가서 적어도 30% 안에 드는 자신이 있어야지만 가는 게 더 답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입시 자체가.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코치님처럼 저도 강인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제가 뭐 강인하진 않아요. 강인하진 않은데 저는 조금 이렇게 사실 중심으로 팩트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입시는 제가 말씀드렸죠. 정권하고 굉장히 유관하다고. 무관이 아니라 유관합니다. 정책이 바뀌어요. 많이 바뀐다. 그래서 유불리는 있어요, 분명히. 예.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만들 수는 없죠.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학교 대표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대표가 꼭 전교 1등이 아니라 여하튼 이 아이가 이 학교 생활을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충실하게 하고 선생님들 이 아이를 다 알고 얘도 학교가 되게 자랑스러운, 무교가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런 아이들 대부분 추천도 받고 좋은 학교 갑니다. vs 7cm님 초2인데요. 국어 문제집을 풀어야 할까요? 독서만 해야 될까요? 풀면 좋죠. 예, 예. 뭐 우공비든 만점 아니든 어떤 거든. 근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저는 너무 디테일하게 초1, 초2가 이렇게 통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뭐 문학, 비문학 뭐 이런 식으로 나눠 푸는 거는 좀, 그러니까 너무 미시로 들어가진 말라 그래요. 그냥 거시로 풀어도 된다. 예. 크게 한 권을 충실하게 푸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예. 이렇게 지금 초등 교재들이 자꾸 그 중고등 교재처럼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출판사에서. 예, 그런데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 학년에 맞는 발달 상황에 맞는 교재를 푸는 것도 지혜예요. 따라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초등학생인데 자꾸 중학교 따라하고 고등학교 따라하고. 그래서 제가 초등들한테 저는 수능 문제식으로 풀리는 거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수능은 계속 변해요. 평가라는 거 변하기 때문에 예,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참
질문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답을 해드릴 수 있어서 또 저도 좋고요. 예. 요즘은 워낙 지금 스튜디오가 이제 지금 인테리어 예쁘게 하고 있어요. 예. 스튜디오가 굉장히 크게 쓰다가 저희가 이제 조금 작게, 예. 작아도 뭐 커요. 제가 이번에 인테리어다 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이제 좀 예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예, 만들려고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또 제가 저희 멤버들 유튜브 샤론고치 TV는 구독 서비스 하거든요.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멤버들 또 10월에 제가 한번 또 초대 한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샤론고치 블로그도 들어가시고 인스타도 잘 보시고, 그리고 또 샤론고치 클래스 강의도 좀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조금 여러분이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최영득 원장님하고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유형별로 이제 우리 과목 선택하는 거, 과목 선택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 강의를 또 녹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편집하는 중인데, 생각보다요, 고1 입시가 다르고 고2, 고3 입시가 다른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고2, 고3 입시에 포커싱을 하고 있고, 대치동의 많은 학원들이 고2, 고3 입시처럼 고2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입시가 완전히 큰 혁명이 있다. 변화가 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입시가 아무리 바뀌어도 중요한 건 내신이고요. 예, 그리고 1단계가 내신이라면 2단계는 이 친구가 이 계열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느냐, 그 진로 적성을 보는 거예요. 예, 계열 적성, 예,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학교 보내고 싶다 그러면 교과와 비교과를 다 갖고 가야 된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초등 저학년에게 입시 스타일로 공부를 시키지 마라. 지금은 공부 근력을 만드는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고학년은 좀 현실적으로 하자. 이제 몸의 스위치를 좀 바꿔야 돼요. 모드 전환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슬슬 우리 저녁을 해볼까요? 예, 저녁하면서 또 여러분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책나무가 생겨서 보내볼까 하는데, 예, 보내보세요. 예, 보내보세요. 예. 책을 안 읽었는데, 그래도 책나무 가서 한 권이라도 읽으면 이익 아닐까요? 예, 그러면서 또 책에,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책을 통해서 재미있게 내가 힐링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정보를 들어서 그거를 자랑할 때, 부모가 얼마나 칭찬해 주냐가 중요해요. 이런 것도 알아. 엄마는 몰랐는데. 그럼 아이들은 자꾸 지적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일상에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